발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쾌한 복수극 코믹사이다 사연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막말과 대도하는 갑질에 화병이 생기고 인생의 낙을 잃어버린 40대 여성입니다. 32의 나이에 10살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할 때만 해도 에버 애프터.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시어머니의 갑질에 내 인생 막장 드라마의 지옥문이 활짝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만난 이 세상의 모든 갑질에 이골이 나 있는 사람이라 시모의 갑질쯤이야 하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신혼 때부터 시작된 모진 시집살이는 제 상상을 초월했고 시어머니의 갑질은 그 분야 레전드 사연을 매일같이 쏟아내게 만드는 수준이었어요. 비상식적이고 불균형적인 대한민국 고부 관계의 현실. 시어머니의 갑질에 반격하는 통쾌, 상쾌, 유쾌한 며느리 을의 역습이 오늘의 제 사연입니다. 매일 사연만 듣다가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듣고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중학교 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우리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고 재능이 있다며 부모님과 면담을 요청하셨지만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부모님께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제가 그림을 전공하기에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변두리에서 작은 첨가물상을 하며 저와 제 남동생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지만 미술 전공은 돈이 많이 드는 거라고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이니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어봤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선생님이 내 그림이 제법 좋다고 칭찬하셨어. 정말? 아유, 그 선생님 안목이 있으시네. 우리 딸 그림 실력이야 출중하지. 우리 딸 대단하지. 미술 학원도 안 다녔는데 상이란 상은 다 휩쓸어오잖아. 그래서 말야, 미대 가볼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셨어. 미대? 미대 가려면 학원을 다녀야 하지? 어느 미술 학원이 좋은지 한번 알아나 볼까? 아니야 엄마. 나 미술 전공 안 할래. 왜? 무슨 말이야?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데 뭘 망설여? 생각해보니까 미대 나와서 화가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취직할 때도 없고 미래가 불안할 것 같아. 왜? 학원비 때문에 그러니? 돈 걱정일랑은 하지 마렴. 우리가 어떻게든 지원해 줄게.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아빠는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난 취직이 확실한 쪽으로 가고 싶어. 난 미래가 확실한 게 좋아요. 부모님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저를 알뜰살뜰 응원해 주셨지만 저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꿈은 나중이라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에 진학해 중국어 학과를 전공하면서 잠시 그림에 대한 꿈을 잊고 살았어요. 얼른 취직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 부탁으로 대학신문과 학회지에 사파와 네컷 만화를 그렸는데 공부할 때와 달리 집중이 잘 됐고 반응도 꽤 좋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내가 평생 행복하려면 지금 당장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이 길을 가보자고 결심하고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출판사 일러스트레이터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림책의 사파라든지 사보 잡지에 들어가는 그림을 주로 그렸어요. 그 당시엔 수채화 같은 풍경을 주로 그렸는데
사장님에게 실력을 인정받아서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출판사 다닐 때 만난 클라이언트였어요. 남편은 연말 성과급이 빵빵하게 나오기로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홍보실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매달 만드는 사보인데도 거기 들어가는 사파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열정맨이었습니다. 보통은 출판사 대표와 편집자만 참석하는 회의에 일러스트레이터인 저까지 회의실로 불러서 좀 유난스럽다 생각했어요. 이번엔 좀 특별한 캐릭터를 부각시켜서 주제를 담아냈으면 하네요. 그러니까 사보 만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기업 소식을 전하자는 컨셉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본 웹툰과는 확연히 다른 콘셉트를 원해요. 뻔하지 않는 스타일로 이미지를 구현해달라. 정말 어렵네요. 희진 씨라면 분명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일주일 후에 시안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보내주신 문서 확인하고 이미지 만들어지는 대로 메일을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마감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의뢰받은 일은 외부보다 스스로 느끼는 중압감이 압도적이라 마감 시간 때문에 오히려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검토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과도 이런 업무상의 문자로 가까워졌습니다. 과장님, 최종 파일 전송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확인 검토 바랍니다. 벌써 보내주셨군요. 확인하고 문자 드릴게요. 이야, 너무 좋아요. 언제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가셨습니까? 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희진 씨, 마감도 끝났는데 오늘 저녁 어때요? 그렇게 첫 데이트를 한 우리는 3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와 사보 작업을 할 때가 제일 재미있고 신났다고 했어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데도 순진한 면이 많았고 저를 만날 때까지는 모태솔로였다는 말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남편이 그렇다고 팍팍 우기니 그냥 모른 척 속아 넘어가기로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남 일녀의 장남이었던 남편은 동생들이 다 시집 장가갈 동안 여자친구 한 번 데리고 온 적이 없어서 시부모님 속을 썩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하느라 바빠서 연애를 못했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표현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업무상으로는 소통을 잘하는데 정작 사생활에서는 본인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로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빠릿빠릿하게 그 마음을 캐치하니까 저를 몹시 아끼고 존중해 주었어요. 이런 남편이었기에 저는 저한테 무리한 시어머니를 보고도 기분은 나빴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팍팍 내셨어요. 아마 제가 볼품없는 집안에 회사를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못마땅한 눈치였어요. 그래, 일러스트 뭐시기 한다고? 일러스트레이터 엄마. 전에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람 그린 거. 그 만화. 그럼 그냥 만화가다 하면 되지. 혀꼬이게 무슨 일러스트레이터. 아무튼 환장이네, 환장이. 그럼 엄마, 이 사람 그 분야 전문가예요. 그런 걸로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번에 회사도 그만두고 나왔다며? 프리랜서? 프리랜서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일 없을 땐 백수 아니냐. 그런데도 주제를 모르고 개나 소나 풀이한다고 나와서 쪽박차기 십상이라더만. 넌 자신만만한 거니? 겁이 없는 거니? 아님 생각이 없는 거니? 어머니, 사람 무한하게 왜 이러세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아버님 아프셔서 병간호한다고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다고. 병간호야 간병 있으면 되지.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걸 아끼려고 퇴사를 해? 나오는 월급 따박따박 모아서 저금하면 좀 좋아. 월급쟁이가 장땡인 걸 모르니.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아유. 이제 어머니 오늘따라 심기가 불편하시네. 자기야, 그 어머니가 이런 분이 아니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다. 말이 나왔으니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게. 나 우리 아들 어디 내다 놔도 아까운 사람이야. 까놓고 말해서 너한테 아까운 애야. 그렇지 않니? 응? 넌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아들이 더 아깝지 않니? 네, 기준 씨가 워낙 반듯해서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해요. 아이고, 그렇지. 반듯한 말 한번 잘했다. 난 우리 장남이 날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런 반듯한 아들이야. 그 어렵다는 명문대도 한 방에 입학해. 대학에서 공부 잘해 장학금 받아.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 취직해. 어디 한 구석 빠진 데가 없는 금쪽 같은 내 아들 노총각이 돼도 다 이해했다. 하지만 우리 아들 아무데나 안 보낸다. 집안 좋고 장가 안 가고 데리고 있던 것도 기대가 커서 그랬어. 이해하겠니? 엄마, 저는 이 사람 아니면 내 인생에 장가는 없어. 결혼 안 하고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거 보고 싶어요? 이놈의 자식. 하는 말 본새 좀 봐. 어? 죽 써서 캐 준다더니 완전 그 짝이네. 엄마,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이거 홀려도 단단히 홀렸네, 이놈의 자식. 그냥.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할게요. 아유,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아우, 정말. 시어머니는 대기업에 다니는 장남, 약국에서 일하는 신우, 학원 사업을 하는 막내, 이 3남매를 보란듯이 키우고 교육시켰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3남매 이야기만 하시면 기세가 등등하고 콧대가 하늘을 찌를 듯 하셨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공무원 시아버지의 박봉으로 알뜰살뜰 살림해서 이렇게 일가를 일구신 것에 존경하는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에 다니는 게 그렇게 자랑할 정도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제가 파혼이라도 선언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우리 엄마가 많이 지나치셨지.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 엄마가 우리만 보고 살으셔서 그래. 박기준, 알고는 있었지만 대단한 아들이더만. 나 같은 프리랜서가 감히 만나서 되나 싶어서 이 결혼 좀 다시 생각해 보려고. 자기야 왜 그래?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결혼하면 우리끼리 살 텐데. 내가 더 잘할게. 나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어. 우리 엄마가 좀 자식 사랑이 유별나긴 한데 이해해줘. 정말 나만 보면 돼. 자기는 아무 걱정할 것 없어. 진짜지? 나 자기만 믿는다. 당연하지. 남편이 새끼손가락을 들고 약속하고 도장까지 콕 찍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어차피 남편과 따로 살 텐데 시어머니의 구박쯤 1년에 서너 번 정도 아니겠어? 그 정도면 참을만 하다 생각하고 바보같이 결혼 도장도 콩 찍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갑질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설거지나 방 청소, 심지어 욕실 변기 청소까지 잡다한 일은 죄다 절 불러 시켰어요. 집에서 쉬면 뭐하니? 오늘 우리 집 변기가 막혀서 그러니 와서 좀 뚫어.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맡은 일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요. 이것만 얼른 다 해놓고 갈게요. 아니 그럼 나는 똥도 누지 말란 말이니? 어머니, 제가 변기 뚫는 업체에 전화 넣어드릴까요? 서라. 돈도 못 벌면서 돈 쓰는 데는 허벌나다니? 돈은 언제 모아? 너네 집 사겠니?
아, 정 그러시면 기준 씨 퇴근하고 들리라고 할게요. 아유, 그런 소리 말아라.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도 하지 마. 놀고 먹는 백수 주제에 일 좀 하라고 하면 그냥 꼭 말이 많지. 응? 어머니, 저도 이래요. 프리 댄서는 자기 편하게 일한다며. 군만 말고 당장 뛰어와. 늘 굳은 일이나 잡다한 일은 싹 다 저를 불러서 시키고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싫은 티 한 번 안 내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걸 묵묵히 다 했어요. 애초에 어릴 때부터 강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남자들이 힘들어하는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요. 직장에선 늘 을의 처지로 프리랜서로 병정으로 살면서 갑질에는 어느 정도 이골이 났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부분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서 트집을 잡곤 했습니다. 아유, 저거 봐 저거. 어렵게 막 자란 티가 나네. 아니 무슨 여자가 내숭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어.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니. 어머니, 변기 다 뚫었으니까 집에 갈게요. 잠시만. 자, 이거 가져가서 먹어.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니? 일본에서 건너온 유명한 카스테라 아니니? 자, 이거 우유도 가져가서 혼자 맛있게 먹으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8월 20일이에요. 근데 이거 유통기한이 3월인데요. 우유도 일주일이 지났고요. 유통기한이 뭐 어때서? 그냥 먹어도 돼. 언제 그런 거 따지고 먹었다고 그러니? 맛있게 먹으라며 시어머니께서 주신 카스테라. 유통기한이 5개월은 지나 있었어요. 저를 위해 사신 건 아닐 테고 누가 주셨는데 깜빡하고 두셨거나 처분이 안 돼서 가지고 계시다 저를 주신 거겠죠. 우유는 이미 요플레 상태였어요. 진짜 왜 이러세요. 그렇게 맛있는 카스테라 어머니 다 드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걸 주는 대로 들고 와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첫 제사, 아침 먹고 당장 달려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에 저는 친정에 들렸는데요. 첫 제사인 만큼 저희 엄마가 제수용 과일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특산품으로만 챙겨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될란가? 특별히 좋은 걸로만 넣었어. 이야, 진짜 탐스럽게도 익었네.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그럴까? 참, 사돈 어른들 뭐 특별히 좋아하는 과일 있으시니? 내가 챙겨줄게. 됐어, 엄마. 이걸로도 충분해. 차고 넘칠 정도야. 아빠 건강은 좀 어떠셔? 괜찮아. 이제 수술한 지 2년이라고 병원도 6개월에 한 번씩만 가면 된대. 그렇구나. 엄마는 어떤데? 특별히 아픈 데는 없고? 엄마도 아무 이상 없으니까 여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돼. 나야 잘 살지. 프리랜서라서 일한 만큼 돈 받으니 시간 여유 있지. 남편 연봉 빵빵하지. 대학 때 친구들이 다 나 부러워해. 아이고, 그래. 시부모님들한테도 사랑 듬뿍 받고 그래라. 당근이지. 내가 누구 딸인데. 어디 가서 미움받는 캐릭터가 못 되네요, 제가. 으이그.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간 저는 엄마가 특별히 챙겨주신 제수용 과일을 꺼냈습니다. 배, 사과, 감, 딸기, 귤과 수박까지 최상을 넘어 특산품으로 고르고 골라 보내주셨어요. 저는 우리 엄마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과일이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특산품이래요. 엄마가 첫 제사 잘 모시라고 좋은 것만 골라서 보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큼직하고 색도 고운 과일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보더니 영 못마땅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어요. 귤은 작은 게 맛있는데. 에이.
말 한마디에 빈정상한다는 게 이런 걸까요? 우리 엄마가 그걸 몰라서 큰 걸로 챙겨줬을까 봐요. 제사용 과일이잖아요, 어머니. 어머니의 저 한마디에 제사를 잘 모시겠다는 마음도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도 맏며느리랍시고 시어머니 곁에서 보고 배우며 제사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2살 많은 동서가 점심이 지나도 퇴근 시간이 되어도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어요. 소고기 버섯 한 접 굽고 전 뒤집고 하느라 혼이 빠진 저는 슬슬 부화가 나기 시작하대요. 어머니, 동서는 언제 온대요? 걔? 제사 모실 시간에 맞춰 오겠지. 네? 그럼 여태 어머니 혼자 제사상 보신 거예요? 그래, 그랬다. 직장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쉬라고 하니? 막내 도련님과 결혼한 동서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대기업에 다니는 게 무슨 사자나 되는 듯 대단한 벼슬이라도 하는 것처럼 구시는데요. 그래 봐야 현대판 참판댁 노예 삼돌이 삼순이란 걸 모르시나 봐요. 저는 난생 처음 제사 준비를 하며 하늘이 노래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기진맥진해 있는데 막내 도련님과 함께 온 동서가 제가 쉬고 있는 방에 빼꼼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형님 쉬고 계셨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죠? 네, 동서는 일이 이제 끝나셨어요? 네, 제 부서가 월말이 좀 바쁘거든요. 사실 야근해야 하는데 제사라 째고 왔어요. 뭐 제가 더 도울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했어요. 형님 과일장도 보셨다면서요? 이거 좀 약소한데 제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세요. 하면서 동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과일도 저희 엄마가 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제사나 명절 때 일하느라 돕지 못하니까 죄송해서요. 얼마 안 돼요. 봉투를 억지로 제 손에 쥐어주고 나가려던 동서가 저에게 굉장한 비밀을 알려주는 듯 속삭였습니다. 형님, 우리 어머니 쉬운 여자예요. 돈 봉투 이것만 쥐어드리면 만사 오케이. 참 쉽죠? 싱긋 웃으며 나가는 동서 머리 뒷꼭지가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몰라요. 대기업 다니는 동서는 매사 돈으로 해결하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또 이 동서를 편애하며 절 차별하시니 제 속은 정말 타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제사 음식 타박하는데 시댁 식구들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우, 이 갈비찜 이거 맛이 왜 이래? 너 핏물을 제대로 뺀 거 맞니? 네, 어머니. 알려주신 대로 찬물에 30분 담궈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설탕물로 30분 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질겨? 뼈도 바로 쏙 빠지지 않고. 아휴, 이런 거 어떻게 먹니? 엄마, 맛있기만 한데 뭘 그래요? 어머니, 제 입맛에도 딱 맞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일한다고 고생하는데 내가 만든 탕국에 나물밥 좀 비벼 먹으렴. 네, 저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탕국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딜 가도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집에 갈 때 나물에 탕국 챙겨주마. 얼마든지 가져가. 정말요? 어머님 그럼 감사하죠. 그 과일도 가져가. 그 귤은 하도 커서 맛이 없는데 다른 건 달더라. 네, 어머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더니 정말 하루 종일 죽도록 부엌에서 일한 건 전데요. 왜 제사 음식은 바리바리 챙겨서 아랫동서에게 가는 걸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설거지도 제 차지가 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저 사무실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오늘 월말이라 제일 바쁜 날인데 야근 째고 왔거든요. 갑자기 일이 터졌다고 부장님이 지금 당장 들어와 보래요. 아유, 그래? 그럼 얼른 가봐야지. 부장님이 오라는데 안 가면 쓰나? 네. 형님, 설거지는 제가 해야 하는데 미안해서 어떡해요. 동서는 저에게 한쪽 눈을 찡긋 윙크하면서 막내 서방님 팔짱을 끼고 유유히 시댁을 빠져나갔어요. 와, 이런 걸 두고 진정한 고수라고 하는구나. 저는 저 100년 묵은 여시의 내공 앞에 명함도 내밀지 못한 초짜 며느리구나 싶었어요. 제사에 설거지가 좀 많아요. 산더미처럼 인 그릇과 냄비를 씻고 못 끼는 마른 수건으로 잘 닦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혼자 열심히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시어머니가 칭찬을 색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일 안 하다가 하니까 좋지? 수고했다. 네, 어머니. 쉬세요. 저는 말 같지도 않아서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싫은 티 안 내고 싱크대 물 하나 없이 싹싹 행주로 닦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결혼 물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또 제 발에 오일을 바르며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아유,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저리 가. 꼴도 보기 싫어. 자기 오늘 정말 맏며느리 같더라. 나 완전 감동 먹었어. 내가 왜 밀양박씨 제사에 연고를 갈아가며 전을 부치고 산적을 굽는지 모르겠어. 내가 먹은 제사 음식 중에 최고였어. 나도 다시 회사 나가고 싶어. 동서는 회사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 재수씨가 좀 얕긴 한데 그렇다고 막 나쁜 사람은 또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진짜 밉상이야. 이번 주말에 강릉 갈까? 바다 보러 가자. 이런 걸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제발 봐주시오 부인. 내가 어깨도 주물러 드리오다. 이리 오시오. 다음날 남편은 일어나자마자 설거지하고 제 아침까지 차려놓고 출근을 했어요. 일이 많은 날엔 발 마사지로 날 깨워주기도 하고 제가 시댁 다녀온 날이면 제 불평불만 다 들어주고 일주일 2번 업무 관련 회식으로 늦고 한 달에 2번 친구들과 골프하고 술 한잔하는 것 말고는 늦은 적이 없었어요. 정말 밤 12시를 넘겨서 귀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착실한 바른 생활맨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인데 우리 둘만 있으면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시어머니 문제만 끼면 사이가 나빠지는 게 너무 슬퍼요. 신혼 때부터 우리 다툼의 99%는 시어머니 때문인데 시어머니의 갑질이 더 심해지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자가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시어머니께 목돈을 빌렸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은행 대출로 최대치 빌리고도 부족해서 그만 시댁에게 손을 벌리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겠다는 생각이 미쳤고 그것이 우리를 시어머니의 영원한 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날은 결혼하고 5번째 맞는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주말이기도 해서 우린 시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에 지분이 있으니 수시로 들락날락 하셨지만 그래도 생신이니만큼 생일 전날 정식으로 초대하고는 저희 안방을 내어드리고 귀빈을 맞이하듯 깍듯이 융숭하게 대접해드렸어요. 생일 당일 아침엔 미역국에 조기밥상을 차린다고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생일상을 보고 시어머니를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진지 드세요. 아버님, 어머님? 이 사람 밖에 있는 거 아니었니? 네, 저는 아직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요. 이거 참,
이 사람이 어딜 갔노? 생일 당사자가 사라져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으셔서 저희는 무슨 큰일이라도 났을까봐 걱정하며 저희 집 주변을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으셨고 기껏 제가 차린 생일상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누구도 밥 먹을 생각도 못하고 혹시나 해서 시아버지와 함께 시댁으로 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찾아다닌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막내 서방님 부부와 함께 말이죠. 여보, 당신 말도 없이 집으로 오면 어떡해? 난 또 무슨 사고라도 났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엄마,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어머니, 왜 아침 준비했는데 안 계셔서 놀랐어요. 왜 이리 오신 거예요? 보면 모르니? 네가 차린 밥상을 받아먹기 싫어서 그랬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가 아침을 몇 시에 먹는지 알기나 하니?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동서가 여우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시간 6시 30분이죠? 아이고 그래, 네가 잘 알고 있네. 6시 30분. 우린 배가 고파 굶든 말든 저 좋은 시간에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기다려? 어머니, 그럼 말씀을 해주시지. 그런 것도 척척 알아서 못하는데 입 아프게 무슨 말을 하니? 어머니 죄송해요.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요. 그래? 그럼 무릎 꿇고 빌어. 엄마! 여보! 동서가 지켜보는데 무릎을 꿇으려니 속상하고 모멸감이 들었지만 저는 보란듯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바보같이 남편도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생신이신데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집사람이 모르고 그랬어. 맘 풀어요. 아이고 덥다 더워. 어머니 더운데 이걸로 씻기세요. 동서는 얄밉게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겠다면서 생일 선물을 꺼냈어요. 5만 원권으로 만든 용돈 부채였어요. 아마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걸 본 시어머니의 눈빛이 희번뜩하고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어머머,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용돈 부채냐? 아유, 무슨 이런 신통방통한 게 다 있니? 어디 한번 붙여볼까? 어머니, 더운데 가만히 계세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그럴래? 아이고, 넌 어쩜 내 맘을 칼같이 안 되니? 대기업 다니는 애는 뭐가 달라도 달라. 어머니, 바람색이 어떻게 할까요? 너 편한 대로 하렴. 그럼 일단 미풍으로 들어갑니다. 아유, 이 톤이 많이 무거워서 그런가? 바람이 약하네. 그럼 이번엔 약풍으로. 예. 아이고, 그래, 좋구나, 좋아. 아유,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기까지 난대니? 어머니, 이번엔 강풍입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여보, 당신도 한번 돈부채 바람 한번 쐬봐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저와 남편이 꿇어 앉아있는 옆에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급기야 막내까지 생일 케이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엄마, 이건 내 선물. 아주 특별한 케이크야. 어머나, 케이크가 돈으로 되어 있네. 용돈 부채에 용돈 케이크까지 받으시고 잇몸이 만개해서 웃는 어머니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웃으실 줄 아는 분이셨구나. 제가 드리는 선물은 메이커를 따지면서 타박하시더니 돈 앞에선 잇몸이 마르도록 웃으시니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제 눈물을 본 남편이 붙잡고 일어나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등 뒤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선물을 할 거면 돈으로 해라.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해야지. 집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돈이 뭐길래 맏며느리를 이렇게 괄시하는 걸까요? 저를 미워하시는 게 사랑하는 장남 마음에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고 왜 그러시는 걸까?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왕래가 소원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저로 호출하셔서 급하게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들어서는데 집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뭘 넣고 한솥 끓이고 있었는데 그걸 국자로 퍼서 공기에 담아 제 앞에 놓으시더라고요. 좀처럼 형태를 알 수 없는 죽 같은 음식의 고약한 냄새. 저는 코를 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꿀꿀이죽이야. 너 주려고 만들었지. 네? 꿀꿀이죽이 뭔데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꿀꿀이죽 모르니? 그걸 왜 저한테 주세요? 우리 집에선 네 수준이 딱 이 정도라는 말이야. 얼른 먹어. 시어머니는 그 괴상한 꿀꿀이죽을 한 숟가락 크게 퍼서는 제 입에 강제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먹지 않겠다고 버텼죠. 너 지금 당장 우리 돈 갚을래? 아니면 이거 먹을래? 응? 어머니, 저희가 빌린 돈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꼬박꼬박 갚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원금 갚을 능력 안 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너 이거 안 먹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평소에도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 냉동실에 몇 년 묵은지 모르는 것들까지 저한테 냉장고 털기를 하시더니 급기야 음식물 쓰레기로 끓인 꿀꿀이죽을 먹으라고 하니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당장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고 무너지면 시모에게 지는 것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보란듯이 죽을 퍼먹으며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 반드시 이 치욕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요. 아이고, 눈 풀어. 그렇게 꼬나보면 어쩔 건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모욕하셨어요. 와신상담이라고 하죠. 장작더미에서 자고 쓸개를 씹어 먹으면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원한을 되새겼다는 그 아들처럼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치욕과 모멸의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꾸역꾸역 그 냄새나는 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원래 저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을 적당하게 받아서 처리했어요. 사실 저희 일이란 게 또 마음먹고 덤벼들면 투잡 쓰리잡 부럽지 않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저는 미친 듯이 일거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싹 다 물어왔어요. 갑자기 밥벌이에 혈안이 된 저를 보고 옛 직장 동료들이 놀라워하면서도 돈 되는 일을 알선해준 덕분에 아침부터 밤까지 쭉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어쩌다가 카톡 이모티콘 작업을 맡게 되었는데 제가 만든 캐릭터가 공전에 히트를 치면서 저는 불과 몇 달 만에 돈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0이 몇 개나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주택을 사면서 시댁에 빌린 목돈을 이자까지 더해서 현금으로 찾아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어머님 갖다 드려. 우리 어머니한테 진 빚 없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똑똑히 전해줘. 복수와 별개로 이모티콘 제작은 너무나 신나는 일이었어요. 캐릭터를 얼마나 재미있게 그려내느냐, 상황을 얼마나 재미있고 위트있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제 감성과 코믹함이 더해진 캐릭터가 연속으로 초대박을 치면서 통장에는 억대의 돈이 쌓이고 프리랜서 홈페이지에서도 엄청 유명해져서 억대 연봉 이모티콘 작가로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보다도 연봉이 높아져서
남편이 몹시 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이 통장의 숫자 좀 봐. 와, 대박이다. 어때? 내 전두엽과 노동력을 갈아서 이룬 성과가. 이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쳐들고 보고 있잖아. 자기 연봉보다 2배 더 많은 거 알아? 어디 2배뿐이야? 아, 여보, 당신 진짜 고생했어. 이게 다 시어머니 덕분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날, 막내 도련님이 운영하는 학원이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설상가상 주식 투자로 말아먹어서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동서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억대의 숫자가 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문자와 함께 보냈습니다. 어머니 돈 필요하시죠? 저한테 방법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내일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도 시어머니를 위한 특별 메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쓰레기로 꿀꿀이죽을 끓이면서 기다렸어요. 그동안 일한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는 상황 판단이 안 되는지 싸울 기세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들어왔어요. 오랜만이네요, 양형자씨. 뭐야? 이게 누구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어딜 오라가라야? 돈 궁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러다 끔찍하게 아끼시는 막내 서방님 노숙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들어보자. 그 통장 뭔데? 아, 이 통장이요? 억소리나게 많은 돈이 들어있는 제 통장 말씀이세요? 니 거라고? 그럼요.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당신 잘난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거든요. 통장에 찍힌 제 이름과 액수를 2번, 3번 읽어보더니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지, 아가? 어머, 처음 들어보네요. 양형자씨, 목소리 부드럽게 낼 수 있는 사람이었네. 지금까지 내가 실수가 많았지. 너가 이 늙은이를 용서해라. 늙으면 죽어야지. 안 그러냐? 죽긴 왜 죽어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해줄 수 있니? 얼마면 되는데요? 막내 학원하고 집이 넘어가게 돼서 10억은 있어야 한대. 10억이요? 그거 해드릴 수 있죠. 그럼 양형자 씨가 하셔야 할 게 있겠죠? 뭔데? 내가 뭘 하면 될까? 무릎이라도 지금 꿇을까? 시어머니는 정말 투명한 분이셨어요. 돈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속물, 무력에 눈이 멀어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 아니요. 무릎 꿇고 이딴 거 필요 없고요. 저한테 주셨던 거 그대로 돌려받으세요. 이거나 드세요. 시어머니가 만들었던 그 음식물 쓰레기 죽을 한 사발 떠서 무릎 꿇고 있는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돈 앞에서 역시 대단했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고 냄새가 고약한 꿀꿀이죽을 잠시 노려보더니 얼굴을 쳐박고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죽사발에 시어머니의 얼굴을 그대로 쳐박아서 묵사발로 만들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는데 참았습니다. 나도 저걸 다 먹었으니 끝까지 맛보셔야죠. 음식물 쓰레기 죽이 식도로 내려갈 때 그 기분 더러운 맛. 시어머니가 죽을 깨끗이 비우고 나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하자. 다 먹었다. 그래, 얼마 줄 거니? 안 줄래요? 안 줘?
네, 차마 못 드리겠네요. 아니 인연이 사람을 갖고 놀아? 하면서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향해 우유 싸대기를 날렸어요. 당연히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였죠. 냄새가 고약해서 눈도 뜨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야야야,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썩은 내로 고약한 흰 우유 칠갑을 한 시어머니를 향해 조분조분 말했습니다. 왜요? 분하고 억울해요? 양형자 씨가 나한테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막말과 폭언, 무시와 모욕, 날 경멸하고 멸시한 걸 생각하면 이걸로는 잽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걸 먹이고 함부로 대할 수 있지? 돈이 그렇게 좋아요? 그건 내가 실수했다고 했잖니. 실수요? 한 번이 아니란 게 문제죠. 똑같은 실수가 계속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 고의죠. 그동안 받았던 인격 모독 저 오늘부로 그만하려고요. 양형자 씨 며느리 사표 냅니다. 앞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잘난 장남, 이제 사업이 쫄딱 망해서 집도 절도 없는 막내 부부 데리고 평생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불행하게 사세요. 뭐? 네가 지금 어디다 대고 막말이야? 막말? 너나 입 닥치세요 아줌마. 이제 내가 없어서 갑질도 못해 어떡해요? 삶의 낙은 또 다른 데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집 저 집 비굴하게 돈을 빌리러 다닌다든가 망한 아들 뒷바라지하는 보람이라든가. 그럼 이만 꺼져주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속이 후련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사라지는 듯한 통쾌함이었어요. 그동안 돈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속물 시어머니에게 참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막내 서방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돈이 있으니까 참 좋긴 좋더라고요. 형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형수,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동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걸 보니 돈부채가 필요한 것 같네. 저는 그 옛날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은 저를 두고 보란 듯이 5만원권 용돈 부채를 흔들던 꼴이 생각나서 제 통장을 활짝 펴서 동서에게 부채질하면서 말했어요. 어때? 좀 시원해? 바람이 약한가? 강풍으로 해줄까? 형님 잘못됐어요. 그땐 정말 뭣도 모르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돈이란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죠.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값도 못해서 어떡해요? 형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 은혜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도련님도 그래요. 제가 오는 거 다 보셨으면서 용돈 케이크를 들고 나와서 절 능멸하셨잖아요. 저 그런 시댁 식구들하고 인연 끊으려고요. 우리 이제 남남이니까 얼굴 볼 일도 없겠죠? 돈 빌려달라 그런 말도 꺼내지 마세요. 형수님. 형님. 나가요. 두 사람 다 경찰 부르기 전에. 울며 불며 저를 잡는 두 사람을 돌려보내고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절 구박할 때도 늘 제 손을 잡아주고 불평불만 다 들어주던 다정한 남편이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귀가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다 들려준 뒤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여보, 나랑 이혼할래? 아니면 시댁과 절연할래?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될까? 엄마도 이제 변하실 거야. 미안한데 나 너무 지쳤어. 시댁 식구 미워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냥 엮이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럼 우리끼리 살자. 시댁이랑 연을 끊고.
그래도 천륜인데 어떻게 혈육의 연을 끊을 수가 있겠어. 알겠어. 나 내일 짐 싸서 친정으로 갈게.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저는 시댁 식구들이 보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감행하고 난 다음 충격을 받은 남편은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밤 제게 전화를 합니다. 전 속으름을 하면서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막내 동서도 어떻게든 저를 다시 만나보려고 연락을 했어요. 여보세요? 형님. 누가 형님이에요? 저 이제 그 박씨 가문이랑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나 좀 바꿔줘봐.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다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 기준이는 살려야 하지 않겠니? 매일 술에 쩔어서 폐인이 됐어. 어머니,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에요. 어머니,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저한테 전화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오면 그땐 우유 싸대기가 아니라 하이킥을 날려서 안아골절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라고 으름장을 놓아버렸더니 더 이상 제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제일 좋은 점은 명절에 나 홀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었대도 아마 제 결혼의 결론은 이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앞으로의 인생은 오직 저와 사랑하는 제 가족들을 위해 쓰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